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요 지역 출구조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살펴봅니다. 먼저 광역단체장입니다. 대구시장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49.9%,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49.1% 예측 접전입니다. 다음은 경북도지사입니다. 국민의힘 이철호 후보 69.7%로 예측 1위,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 30.3%로 예측 2위입니다. 대구교육감으로 가봅니다. 강은희 후보 51.5% 예측 1위, 임성무 후보 29.5% 예측 2위입니다. 이어서 경북교육감입니다. 임종식 후보 45%로 예측 1위, 김상동 후보 34.1%로 2위로 예측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요 지역 출구조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입니다. 31년 동안 보수정당이 시장직을 맡아온 지역이죠. 예상 득표율 불과 0.8%포인트 차이입니다. 초박빙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경북 살펴보겠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성사된 리턴 매치, 이철우 후보 69.7%로 대승을 거둘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대구시장 또 경북도지사 출구조사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또 다른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서도 박빙인 지역이 이번에 꽤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또 개표 상황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구조사는 말 그대로 출구조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또 TBC 개표방송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반장님 갑자기 아나운서 네. 같으신데요? 저요? 네. 제가 또 이제 그 졸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10년째 방송반 아나운서를 제가 하다 보니까 좀 흉내는 내겠더라고요. 네, 괜찮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선거 표심을 움직인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지 또 궁금해지는데, 선거 표심을 움직인 키워드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추경호 당을 떠났어. 대구 별로 안 떠나고 싶어서 빨간 말뚝만 꽂아도 너무 변화 없잖아요. 2번. 다 작성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급하게 이거 지금 다 숙제였는데. 그래요? 우리 죄송합니다. 70대 학생 선생님은 벌써 이렇게 다 하고 계시고. 이제 와서 지금 이거 숙제로 내온 건데, 그쵸 선생님? 이거 맞습니다. 저희가 키워드 적어오는 거 숙제였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3가지 적으라고 했는데 다 체크하고 있어요. 네, 진짜 아주 그냥 안 너무 되겠어. 원하는 게 많아가지고 네, 제가. 반장한테 지금 딱 들켰고, 사실 저희가 표심 조사라고 해서 핵심 키워드를 잡아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대별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가장 또 20대 대표잖아요. 네. 20대부터 표심 키워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대구 경북 통합 관련해서 정치가 좋다든지 일자리 4호선이 빨리 생기면 조금은 일자리 부분이나 조금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좀 있지 않을까라 살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좋다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사회적 약자 보호도 관심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친환경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이 세 가지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구직 사이트만 봐도 일자리가 거의 없고 있어도 거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그런 일자리들도 굉장히 많아서 다들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택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소경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쪽이라서 경대 다니다 보니까 지하철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하는데 조금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4호선이 빨리 생기면 좋겠어요. 친환경하고 민생 안정 부산하는 사람 많다니까 보건의료. 왜냐면 제 동생이 또 희귀 난치병이라고 보건의료가 제일 중요하죠. 부정선거는 한때 좀 이슈가 됐었으니까 이슈가 됐던 만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골랐고, 결혼이나 교육은 출산율이 오를 수 있게 복지를 더 좋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저로서는 일자리인 것 같아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후보님들에 대한 정보를 처음 마주하는 분들이어가지고 투표는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구 경북이 노인자 수가 엄청 높다고 하거든요. 노인을 배제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노인분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요즘 액티브 시니어 개념도 많으니까 뭔가 노인분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녹아들 수 있게끔 전 세대 통합적인 정책을 많이 실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2030 세대 대표 표심 키워드는 일자리, 지원금, 그리고 복지와 민생 안정이었는데, 그렇다면 선거학개론을 같이 듣고 있는 우리 20대 대표는 어떤 키워드를 꼽아줬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저도 일자리가 많이 나온 것처럼 네. 또 취준하고 있는 제 친구도 좀 생각이 나서 저도 일자리도 생각도 나고, 일자리. 또 가장 이번 정책 관련해서 공약 관련해서도 가장 큰 이슈인 또 대구 경북 신공항도 꽂아봤지만, 하지만 좀 저랑 좀 가장 밀접하게 되는 건 좀 문화생활. 네, 전도 20대라서 많이 놀고도 싶고 네. 문화생활을 좋아하는데 대구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저는 문화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쉬운 마음에 문화생활을 뽑은 거에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약간 그 대구에 물론 저희가 대구 관광 명소도 많다고 하지만은 네. 제가 대구 사실 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살고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대구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고향을 여쭤봐도 돼요? 제가 대구 27년 동안 토박이입니다. 대구 토박이에요? 네, 대구 토박이입니다. 그러면 또 대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물론 대구에 뭐 치맥 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딤프라든지 그런 좋은 행사도 많지만 약간 그냥 행사 축제뿐만 아니라 네. 약간 젊은이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요새 또 동서로 상거도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약간 대구에서 제 친구들도 많은 대구를 떠나고 하는데 네. 대구에서 젊은이들이 좀 놀 수 있는 그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뭐 젊은이뿐만 아니라 전 연령이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발전됐으면 좋겠어서 저는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네, 확실히 또 20대의 그 관심사는 다르다. 라는 생각을 몇 년 지난 30대가 하게 되네요, 선생님. 사실 그것도 궁금한 게 있는데 20대들이 생각하는 문화가 대구에서 서울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꽤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일단은 약간 서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시뿐만 아니라 요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분야는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행사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게 보통 다 서울이나 아니면 뭐 경기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쪽 열리니까 이제 다 이제 기차 타고 KTX 타고 서울 올라가서 서울에서 문화생활 즐기고 오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또 영화를 보러 또 서울에 또 좋은 관이 있어가지고 영화 보러 막 서울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거든요. 어떤 관이길래 서울까지 갔어요? 그 이제 아이맥스 관이라고. 롯데에 있는 아이맥스. 네, 이렇게 CGV 이제 거기 아이맥스가 있는데 그게 대구 없어졌어요? 대구도 있긴 한데 네. 제가 알기로 스크린 차이가 한 4배 이상 차이 나는. 그래서 4배까지는 아니고. 그래요? 거의 그 정도 느낌이 그 정도 들더라고요. 느낌의 차이가 네, 있다. 그래서 네. 그거 보러 막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간 김에 서울 다른 곳도 기차값이 아까우니까 여행도 하게 되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뭐 하나만 더 들어가면
진짜로 서울에 있는 사람도 롯데 잠실 그 석촌호수에 있는 네. 아이맥스거든요. 네. 거기까지 몇 번이나 갈까요? 한 달에? 뮤지컬이 있다고 해서 한 달에 몇 번이나 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도 한 달에 가서 보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에 있는 사람도 한 달 보고 오고. 근데 이게 약간 심리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든 갈 수 있는 거랑 마음 먹고 가야 하는 것과는 또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문화적 차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그냥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이지 실질적인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바로 수긍을 해버리네요. 이렇게 안 가도 돼요. 선생님 말씀 잘 듣네요. 좋은 태도이긴 한데. 다른 키워드 뽑았어야 되는데 제가. 달리 말하면 대구도 문화의 불모지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문화 인프라가 있지만 또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서울 집중하던 부분이 있으니까 대구에서 먼 길을 떠나야만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분명 존재하는 건 사실이니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또 30대라서 2030 세대에 들어가거든요. 핵심 키워드를 좀 꼽아봤습니다, 선생님. 예, 뭐가 나왔나요? 저는 일단 집값, 집값. 그리고 출산과 육아, 그리고 노후 준비를 꼽아봤습니다. 다 들어간 거 아닌가? 자, 왜 꼽아봤냐면 일단 뭐 사실 뭐 집값과 출산 육아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해당되는 나이대니까 그런 것 같고 노후 준비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30년 후에도 내가 이런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존엄하고 편리하게 이런 생활을 누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문화 인프라, 뭐 의료 인프라, 교육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집값, 출산, 육아, 특히 노후 준비도 마지막에는 고심 끝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뭐 70대 한번 들어볼까요? 70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20대가 했는 키워드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일자리하고 지원금하고 저는 후보자를 선택을 했었는데 뭐 일자리는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특히 대구 쪽은 더 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원금 부분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냥 이래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무작정 살포하는 그런 부분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해야 되지 않나. 정책적으로 저는 이런 굉장히 이거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의견이. 이게 지금 보면은 정책적으로도 뭐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기초수급자들한테는 매월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고 물론 어려운 사람은 지급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여기 안주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젊은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도 돈을 뭐 이래 하면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하면은 그 사람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이 돼야 되는데 지급을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 4대 보험 어느 거 들어가면은 지급을 중단을 하기 때문에 이 일자리 부분 그 지원금 부분은 이거 참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이게 현 정부에서는 조금 그렇다. 이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많이 나왔어요. 코로나 해가지고 지금도 또 오븐도 나오고 있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좀 할 때 그때 미국에서 밀가루 배급 나올 때 시도 어른이 뭐 사방사업 산에 나무 심고 해가지고 배급표를 받고 일 안 하면은 먹을 걸 안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 생각했고 후보자는 뭐 나이가 먹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정책을 잘 낼 사람을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후보자 선택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 또 이제 70대 대표시잖아요. 방금 20
20대, 30대 키워드를 살펴봤는데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 키워드가 나오지 않네? 약간 의아했던 부분은 있으실까요? 예. 제가 70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제 나이 때는 제가 20대, 30대는 남자 나이 30 넘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결혼 연령이 여자 나이 25 넘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25 넘으면 노처녀. 그때는 예. 해가지고 말 타고 다닐 때 이럴 때. 제주도에 했었는데 요즘은 뭐 저도 자식이 30 넘은 자식이 있으면 혼자 있습니다. 근데 참 결혼하는 부분이 굉장히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다른 부분보다도 관심을 덜 가진 것 같아요. 제가 25, 30 될 때는 야 어떻게 결혼을 하지? 결혼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둘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대, 30대 되는 부분들이 결혼 부분이라든가 결혼하면은 자식을 놓을 건데 요즘 보면은 교육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식 교육비 부분.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가지고 왜 그런 빠져 있을까? 왜 30대가 벌써 노후 준비 이런 거 저를 겨냥하십니까? 네. 생각을 저 했습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전 노후가 전 제이거든요. 계획적이에요. 지금부터 열심히 다른 부분을 해가지고 살아갈 방법을 해야지 벌써 노후 준비를 하면 그건 우리 둘이 나중에 따로 얘기할까요? 우리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30 세대 키워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살펴볼 키워드는 사실 그 투표에 있어서 또 가장 많은 파일을 차지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4050의 표심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시공황이 가장 크고요. 내란이 없이 교육이 1번이에요. 구독사. 나 생활이 문제도 제일 많이 걱정이죠. 엄마가 계셔가지고 고독사가 제일 걱정이죠. 가게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혼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동사무소에서나 뭐 이렇게 언제 연락망이 조금은 잘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뭐 벨 하나 눌리면 이렇게 솔직히 나라 이름 모르겠고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고. 노후 준비. 시끄럽잖아요. 내란이 없이 조용했으면 좋겠고요. 자신 있게 김부겸 후보. 대통령이 민주당이면 민주당 시장 뽑아가지고 허리 말해 우리 써먹고 나중에 또 뭐 국민의힘이든 뭐 다른 당의 대통령이 뽑히면 그쪽하고 연계 잘 될 수 있는 그 후보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써먹어 주시기 바라면 그 사람들. 출산 육아. 일자리야. 청년들이 지금 떠나기 때문에 지금 대구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질 좋은 일자리가 좀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신공항이 가장 크고요. 집값 문제, 소득 증가. 예전에 내가 알기로는 20년 전만 해도 경북대학교가 나름 대구에서 전국에서 탑 10 안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30위권, 50위권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정치인들부터 해가지고 전부 대구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 대구는 어차피 국힙이니까.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힘써주시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발전인 거니까. 젊은 친구들 대구에 함께. 네. 4050의 표심 키워드는 일자리, 복지, 그리고 요양 및 부양이었습니다. 일단 우선 눈에 띄는 게요. 요양 및 부양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이 4050 조사에서 요양 및 부양 이 키워드가 뽑힌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50대거든요. 네. 공감하셨나요, 이 키워드? 그럼요. 일단 애들 지금 저희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있고 대학 등록금 많이 들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니까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양쪽에 끼인 세대죠. 하나 더 들어간 게 뭐냐면 저희 전 세대에서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한 신경은 쓰지만 저 밑에 있는 제 아이들은 저를 부양할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노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후가 잘 되려면 현재 퇴직을 한 다음에, 퇴직을 하면 보통 임금이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걱정이 이제 심각하게 드는 겁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자리가 또 다른 제2의 일자리를 가져야 되고 그 일자리는 지금 갖고 있는 일자리보다 훨씬 안 좋은 일자리가 되는 상당히 공감이 되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특히 50대를 두고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또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눈이 갑자기 너무 슬퍼지셨어요. 맞습니다. 네. 아, 저도 부모님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우리 그러지 맙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20대 대표는 이제 4050 세대 키워드를 쭉 봤잖아요. 네. 이 키워드가 안 나와서 좀 의외다 싶었던 키워드 있어요? 저는 무조건 이 집값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온 게 굉장히 좀 의외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또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수원구뿐만 아니라 뭐 투기적으로 뭐 이렇게 지정이 됐다가 뭐 종상을 했다니 이런 정책에 굉장히 대구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집값 관련된 키워드를 많이 안 뽑아주신 게 좀 의외지 않나. 왜냐면 4050 세대가 어쨌든 이 아파트 한국도 아시겠지만 반장도 아시겠지만은 저 2030 아파트 사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제일 아파트 같은 집을 제일 많이 거래하는 나이층이 4050이라고 생각하는데 집값이나 키워드 잘 안 나온 게 되게 의외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요. 사실 2030 세대 그리고 4050 세대 표심 키워드 중에서 정당 그리고 후보자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물론 우리 70대 대표분께서 꼽아주셨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VCR로 봤을 때는 2030 세대, 4050 세대에서는 정당 후보자를 잘 꼽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도 좀 의외였는데 교수님께서는 혹시 이것 좀 예상을 하셨을까요? 예, 이건 아마 현재의 문제점을 짚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대구 지역에, 경북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생활에 대한 문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실 그 문제, 생활의 문제라고 하는 건 지방선거의 본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절하게 키워드가 나왔다 생각이 되고요. 뭐 궁극적으로 얘기해서 정치의 본질에 해당하는 그런 키워드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방선거가 우리 동네 살림꾼을 뽑는 그런 선거이다 보니까 뭐 거대 정당의 플래카드보다는 당장 내 삶과 직결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공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30 세대 그리고 4050 세대 핵심 키워드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듣고 계시죠? 예,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0대 어르신이 해당이 되시는 6050의 표심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공항 이전입니다. 민생 안정이 제일 장사 잘 되도록 정당 모보지. 정의죠, 뭐 사회 정의. 정당 모보지 있습니다. 국민의 일을 찍어야 윤석열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이고 대통령 너무 독재를 해서 딴거를 거 이재명이 경제를 해야 그것밖에 안 바람이라. 민생 안정이 제일 필요하다고 저는. 그리고 소득 증가. 당을 떠나서 총리랑 역임한 게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낫지 않나. 내가 걱정되는 걸 찍으면 되겠지. 앞으로 세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으면 좋다 이 말이지. 나는 내보다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결혼하기 좋고 일자리 좋고 소득 증가가 있어야 우리 애들이 남아있지. 난 내 자식하고 여기서 같이 살고 싶어요. 민생 안정. 오늘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변화가 없잖아요. 네. 젊은 사람 다 떠나가고 뭐 이러니까네. 합의하에 통합으로 더 마음의 뜻을 맞춰가 더 통합시키자. 보수의 심장입니다. 사회적 약자, 부정성이 이거 없어야 돼요. 경사는 또 보수의 텃밭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잖아. 2번. 일자리. 젊은 사람 사는 걸로 해라. 그러면 이게 민생 안정이지.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장사가 잘 돼야 되지. 여기는 아직까지는 보수. 2번 찍을 것 같은데. 그러다 신경동 이런 정의죠, 뭐 사회 정의. 대구가 지금 30년 동안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요. 대구가 좀 이제 변해야 되고 대구 사람도 변해야 되고. 공항 이전입니다. 공항 이전. 대구 지방 예산 가지고는 절대 공항 이전을 못합니다. 국가 예산을 와야 공항 이전을 할 수 있고 그 국가 예산을 올라 그러면은 지금 야당 후보가 되가는 현 정부하고는 싸우다가 4년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 보수 하다가 대구가 지금 완전 망하게 생기는데 대구가 살락하면
색깔 지금 가리고 빨간색, 파란색을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영상에서 확인을 한 6090 세대 대표 표심 키워드는 민생 안정, 일자리, 그리고 소득 증가였습니다. 아까 우리 70대 대표께서는 후보자, 일자리, 지원금 이렇게 꼽아 주셨잖아요. 예. 네, 똑같이 일자리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특징이 있고요. 20대 대표는 쭉 봤어요. 지금 보시면서 6090 세대 표심 키워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한데 보시면서 좀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는 건 좀 의외인데 했던 거 있나요? 저는 이 일자리 키워드가 이 6090에서도 세대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게 너무 의외였습니다. 약간 뭐 노후 준비나 복지나 이런 게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특히 또 6090 세대께서 일자리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대구에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자꾸 떠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본인 세대가 아니고 저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일자리를 키워드를 꼽아주신 게 저 사실 영상 보면서 좀 너무 좀 감사하면서도 감동이고 정말 저희 앞으로 참 열심히 저희도 일자리 지금 취직했지만은 대구에 좋은 일자리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나도 저도 노력을 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일자리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고 인생 이모자, 나의 일자리에 대한 그런 고민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시민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떠나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70대 대표님께서도 정말 솔직하게 이 일자리를 뽑으신 이유는 궁금합니다. 네. 나는 내 일자리가 걱정이야. 괜찮아요.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정년퇴직이 60입니다. 그러면 연금이 60부터 안 나옵니다. 제가 그만뒀을 때는 60부터 나왔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63, 65 연금은 늦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60에 정년퇴직을 하고 그 한 3년에서 5년 사이 퇴직금 월급도 없고 연금도 없고 한 사람들 생활 소득이 비는 구간. 과연 그 하면은 그 사람이 다른 뭔가는 해야만 됩니다. 그런 부분 일자리. 또 요즘 뭐 특히 대구 쪽은 뭐 20대, 30대 젊은이들 일자리 부분.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일해야 할 곳, 일할 곳은 참 많습니다. 많은데 또 요즘 젊은이들하고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뭐 좋은 일자리만 찾아가니까. 근데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청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미스매치를 줄여 나가야겠죠. 네, 그렇죠. 그 틈을 과연 어떻게 줄여 나가겠느냐. 그러면 젊은이들도 일을 하고 기업체나 고용을 원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고민은 앞으로 이제 젊은이들과 같이 해가지고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오늘 이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이제 당선이 되는 우리 지역 일군 분들이 이런 것도 굉장히 뼈아프게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지금 6090 표심 키워드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민생 안정, 일자리, 소득 증가. 사실 약간 결이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한국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퇴직을 하면 자신의 받던 월급의 한 7, 80%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여행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늦추려고 했더니 왜 나보고 더 일을 하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한국 말씀하셨듯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하게 되면 반토막 납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몇 년 동안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불안한 미래가 취업이잖아요. 네. 안 되니까. 거기다 자기가 원하는 건 더 안 되니까. 30대 같은 경우는 들어간 다음에 잘릴 수 있으니까. 잘리고 나서 나 뭐 하지? 결국에는 모든 게 자신의 생계와 관련되어져 있는 일자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시장이 되신 분이나 아니면 뭐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이 일자리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진짜로 맨날 평생을 불안 속에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사실 이번 전 연령대로 봐도 가장 관심이 있고 걱정을 하는 또 선거의 표심 키워드가 된 단어는 바로 일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의 표심 키워드도 저희는 좀 궁금하거든요. 이 외에 종이에 적힌 후보들이 많지만 이거 외에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번 선거의 표심 키워드는? 제가 투표를 할 때 어떤 후보를 정할지 네. 결정하는 기준. 그렇죠. 어떤 후보가 일자리를 잘 만들지 이런 거 말고 다른 기준을 보면 아무래도 전 대통령들의 등장이겠죠. 대구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등장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당 리더십이 좀 부재한 상태잖아요.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구에 왔더니 오지 않은 게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그러면 한나라당 그러면 이 정당은 어느 정당이다, 뭘 추구하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말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국민의힘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 정당이냐 잘 모르겠다입니다. 즉 보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키워드로 뽑아주셨어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표심 키워드이자 이번 선거에도 변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각 세대를 대표하는 저희가 앉아 있으니 여러분께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이번 선거의 변수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20대 대표부터 들어볼까요? 제 생각에는 네. 결국은 중도층인 것 같아요. 중도층. 뭔가 예전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계엄 이후에 약간 좀 중도층이 많이 좀 생겨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원래는 그때 대통령 선거까지만 봐도 저희 대구에 그때 당시 이제 국민의힘 지지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지금 출구조사도 바뀌게 나왔잖아요. 네. 약간 그게 계엄 이후에 계속 이제 보수를 그래도 지금 대구 사람 지지를 해야 되나 또는 민주당 가볼까 왔다 갔다 고민하고 있는 중도층이 있는데 이 중도층이 결국 표심이 어디로 가냐가 네. 제일 큰 변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변수는 중도층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고, 70대 대표, 우리 70대 학생 예. 어르신 선생님께서는요? 저도 생각을 해볼 때 네. 이번 선거는 변수는? 현재 야당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은 내분이지 않나. 그것이 내분이야. 가장 큰 국민의힘으로서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김부겸 후보가 출마하느니 마느니 할 때 대구 지지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할 때 10% 이상 차이가 났었어요.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의 대해가 우리 유권자들이 많이 이제 부정적으로 하고 했어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이제 그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상당히 올라가가지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한 5% 이상은 차이가 날 줄 알았는데 이제 뭐 굉장히 1% 차이도 안 나는 이런 결과를 봤을 때는 대구의 민심이 굉장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버렸는 부분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을 위해 가지고 채찍을 들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누가 국민의힘을 이끌어갈지는 모르지만은 이끌어가시는 분은 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 해주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이번 선거의 변수는 샤이라고 생각합니다.
샤샤샤. 네, 죄송합니다. 샤이, SHY, 샤이. 네.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보수의 텃밭을 지켜야 된다. 이 여당 독주를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여당 견제론을 앞세운 이 샤이 보수가 더 결집을 할 건지, 내가 보수긴 하지만은 이번에는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샤이 부겸이 더 뭉칠지, 이에 따라서 이번 대구시장 선거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키워드를, 변수 키워드는 샤이를 한번 잡아봤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번 선거 변수를 뭐라고 보세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도층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샤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국민의힘의 분열도 있었고 다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당연히 그에 대한 평가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대구시장, 현 시장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근데 지금 현 시장이 없기 때문에 대구시 옛날부터 있었던 그 시장도 전체적인 평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 대구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김무겸 후보가 약간은 중도적인 통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역량도 충분한 분이시고, 더하기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김무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 후보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바로 부상이 되는 거잖아요.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가 자기 지역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선거 변수는 무엇인가 한번 짚어봤고요. 또 세대별 표심을 움직이는 핵심 키워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 선거구 후보별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 탐구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시장 선거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가 49.5%로 15.9%로 2위를 한 추경호 의원을 큰 격차로 앞섰습니다. 30년째 영내 총생산이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를 받아가고 여기를 외면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까지 압박하고 대구까지 장악하려고 합니다. 김부겸 후보가 47.5%를 받아 39.8%를 얻은 추경호 후보를 앞섰습니다. 내가 몸을 갈아서라도 이 대구를 살려야 되겠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우리 추경호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면 주 후보와 김 후보 간의 격차는 9.3%포인트로 주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김부겸을 선택해 주십시오. 판을 바꾸겠습니다. 만의 리턴 매치에 경북 도민의 표심의 향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오로지 지역을 위해서만 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대구 경북 통합을 이때까지 준비를 했다가 그런데 전남 강좀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줬습니다. 누가 안 해줬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현 지사가 35.2%로 가장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23.6%를 보였습니다. 아니 무슨 뭐 죽창이라도 드시려고 보수세로 끌어모은답니까? 이왕이면 압도적으로 당선되어서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이철우 후보가 과반이 넘는 54.7%로 26.4%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자부심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구세요? 아니, 갑자기 머리가 왜 이렇게 길었어요? 누구시죠?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또 직장 한 달 차 된 20대 두 번째 대표 정미선입니다.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70대 학생 대표님께서 축하한다고.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할 일 맞죠? 네. 30일 이렇게 일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여기 네. 70대 대표님과 30대 네. 대표님 그리고 교수님과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젊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근데 우리 70대 대표 선생님, 아까 전에 있었던 우리 건장한 우리 20대 남자 대표 있었을 때는 그렇게 살갑게 인사를 안 건네주시던데. 정말,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이제 탐구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 탐구 수업에서는 어떤 걸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어떤 특정 후보가 당선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대구나 경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AI로 한번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AI. 예, 좋습니다. 또 요즘에 AI 활용을 안 하면 좀 서운하니까요. 예. 네, 좋습니다. 대구 이야기. 선생님, 예. 제가 AI를 네. 준비해 왔습니다. 와, 이런 우연이 정말요? 어떻게 준비했는데요? 제가 네. 요즘 이제 말할 수 있는 AI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기 수업 시간에 한번 질문해서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 같은지 AI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어. 카메라가 여기를 비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예. 저희 잘 나가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AI한테 이번 예. 선거 과연 누가 당선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볼 건데, 여러분, 저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AI가 어떤 대답을 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희와 무관한 의견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우리 AI 친구는 어떤 후보를 좀 예상을 할지 한번 물어볼까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해보시죠. 네. 안녕. 인사를 받아주지 않네요. 인사를 받아주지 인사를 안 받는다. AI가. 다시 한번 인사 건네봅니다. 소리를 한번 켜볼까요? 이게 소리가 꺼져 있어서. 농업을 포기할 순 그렇죠. 없으니까 우리 AI 대동은 친구가 많이 맡고 AI로 답을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AI 로봇으로 AI 이제 잘 노트북에 소리를 켜다 보니까 여러분 노트북에 재생된 영상이 함께 나오고 있었는데 껐나요? 네, 껐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정말 AI한테 인사를 한번 건네보도록 하죠. 네. 안녕.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쉬운 말로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그래, I'm ready whenever you are. Just let me know what you're curious about or need help with, and we'll dive right in. 영어는 괜찮아. 응, 아주 잘 들려. 그러니까 편하게 뭐든 물어보면 내가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줄게. AI가 좀 더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얘기하시죠. 알겠어.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 좋아, 질문해봐. 내가 이해하기 쉽고 딱 정리된 답으로 차근차근 이야기해 줄게. 이번 선거에서 누가 대구시장이 될 것 같아? 누가 될지는 아직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어. 선거는 투표 결과로 결정되니까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진행된 뒤에야 확실히 알 수 있지. 지금은 여론조사나 분위기를 보며 예상할 수는 있지만 그건 확인된 결과는 아니야. 알겠어. 근데 둘 중에 누가 될지 한 명만 콕 아직 찍어서 골라줘. 누구 하나를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 선거는 결과가 나와야 확실하니까. 다만 지금까지 나온 공약, 후보가 걸어온 길,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비교하면서 유권자들이 각자 판단해야 하는 거야. 밑을 좀 보죠. 네. 네. 스크롤 다운해서. 알겠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냥 이름을 말해. 이름을 마지막으로 말해. 정리하자면 지방선거를 볼 때는 후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하면 돼. 그리고 선거가 끝나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공약이 잘 지켜지는지, 지역사회가 잘 운영되는지 살펴보면 더 나은 지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야. 이게 이거 음성을 끈 다음에 이게 훈련이 잘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밸런스 있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걸러지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가 보니까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지고 싶지 하지 않네요. 네, 일단 좋습니다. 끝까지 저희가 몇 번을 물어봤지만 끝끝내 답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또 준비한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네.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이 후보가 당선됐을 때 대구가 어떻게 변할 건지 아. 그런 거를 좀 노래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노래 잘 만들어 주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AI를 활용을 해서 과연 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앞으로의 대구 경북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여기서 실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장르를 좀 정해야 되잖아요. 네, 노래도 장르가 많은데 특히 또 우리 70대 대표 선생님, 어르신, 학생분은 어떤 노래 장르를 좀 선호하시나요? 저 부를 때 네. 그냥 한 가지만 불러요. 70대 대표 어르신 아저씨 아줌마 가지 말고. 네, 아니 마음에 드시는 호칭 하나만 골라주세요. 제가 조금 사실 우리가 지금 컨셉이 같은 반 학생인데 되게 어려워요. 내 친구라고 하기에는. 그냥 친구라고 불러줘요. 괜찮아요. 친구요? 네, 70대 친구야 이렇게요? 그렇지. 앞뒤 다 편집되고 저 그거만 나가서 되게 버릇없다고 이러면 어떡해요? 아이. 네. 그럼 뭐 버릇없다 하면 그 사람 뭘 내가 건질게. 알겠습니다. 자, 70대 친구야. 예. 또 어떤 노래를 선호하니? 요즘 가장 이래 젊은이 늙은이 다 좋아하는 게 트로트. 대세는 트로트. 예. 트로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트로트로. 그럼 지금 트로트로 순우 AI한테 한번 부탁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70대 친구는 평소에 트로트를 가장 선호를 하긴 하나 봐요. 그게 부르기가 가장 편해요. 요즘 젊은이들 따라가기로. 부르는 거는 네. 이 발음이 안 따라가. 너무 빠르다. 뭐 가사도 빨라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 잘 그렇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네. 그럼 또 이제 트로트는 그래도 삶의 애환도 네, 녹아 그렇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노래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예전이랑 되게 선거 유세의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선거하면 정말 다양한 노래들에다가 가사를 개사해서 도로에서 많이 부르고 이랬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아마 저작권 문제가 제일 크겠죠. 예. 그때도 저작권은 있었죠. 그래도 아마 돈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번에 지금 그 삼성 GTS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노래를 좀 틀기에는 좀 안 좋은 분위기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릴 때는 사실 제가 정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를 때는 선거철만 되면 되게 신이 났거든요. 나도 저기서 껴서 같이 춤을 추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애기 향원이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딱 타이밍 좋게 안 들어졌어요? 노래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뽑아준 만약에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 노래 제목은 대구 새바람이라고 뽑아줬습니다. 대구 새바람. 네. 제목 괜찮네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플레이 하겠습니다. 김부겸 상황경 pro풍자인 분버전할 구야 대구야 어떠세요? 70대 친구분 스타일이 춤춘다 얼마나 진짜 정착이 좋네. 골목마다 들리던 말 경기 좀 살아나거라 너는 청년 돌아오길 인천번호 굴켜 걸어라 정리도 해보고 장관도 하고 중앙문도 잘한다네 이렇게 후보자의 양력까지 가사해서 AI를 정말 실력이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하다. 이번엔 진짜 해보자 옛도 청터 타고 공약사항도 반영되고 선생님 제가 이제 가사 넣을 때 후보자 공약이랑 양력도 좀 포함해서 해놨어요. 전혀 정보가 없는 건 아니에요. 힘을 싣고 달려간다 여자냐 새길이냐 밤새 웃고 따졌더니 김부겸과 함께 쓰는 대구의 새판 열린다 아이고야 대구야 박수는 오늘까지 새바람도 좋지만 결과도 보여주이소 장난도
힘들어. 아니 이거 기계가 다 했는 거잖아요. 네. 아 진짜. 옛날에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야. 잘하네. 네, 아까 이제 트로트도 조금 약간 그 세련된 트로트. 네, 좀 경쾌하게 이렇게. 네, 요즘 우리 친구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트로트의 느낌으로 만들어준 것 같은데, 일단 가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멜로디는 괜찮으셨어요? 어떠세요? 네, 경쾌하게 좋았어요. 네, 마음에 드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가사까지 라인 맞춰서 노래를 만들어줬더라고요. 네. 우리 20대 대표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추경 후보 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럼요. 네, 그럼 일단 추경 후보 거 먼저 제작하고 가사를 읽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진행을 잘하시네요. 역시 편향되지 네. 않게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알려주시는 선생님. 자, 그러면은 저희가 김부겸 후보 노래를 만들어 봤고요. 또 추경호 후보 노래도 만들어서 좀 가사를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 보니까 공약들이 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거 우리 후보님들 다음에 뭐 선거할 일이 있으면 좋은 이런 것 식으로 같아요. 좀 참고를 하셔면 좋은 좋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 질문이 있는데, 이번에도 트로트로 만드실지 아니면 다른 장르로 한번 바꿔볼지 좀 고민인데 어떻게 할까요? 다른 장르도 돼요? 네, 물론이죠. 스노이에는 이제 모든 장르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그 형평성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까요? 저 굉장히 지금 예민합니다. 20대가 한번 해보시죠. 제가 70대가 부를까요? 했으니까 20대가 하는 걸로. 저는 또 이제 20대다 보니까 제가 힙합 네. 좀 좋아하는데 좋아요. 네, 네. 힙합 스타일로 그러면 기대됩니다. 네. 요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부겸 후보님의 노래는 트로트, 그리고 추경호 후보님의 노래는 힙합으로. 네. 랩이랑 보컬이 적절히 섞인 그런 힙합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야, 기대됩니다. 네, 일단 AI에게 만드는 거 부탁했고요. 이제 네. 가사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가사도 그러면 아까 전에 김부겸 후보에는 또 공약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추경호 후보의 노래에도 뭐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노래 가사를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럼 김부겸 후보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이 당선이 된다면 31년 만에 탄생하는 민주당 계열의 후보이잖아요. 최초죠? 최초죠. 네. 굉장한 큰 변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큰 변화죠. 그러니까 대구시 차원에서의 변화도 크지만 한국 정치 자체가 바뀔 수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지역주의 있잖아요. 대구에서의 지역주의, TK에서의 지역주의, 크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광주에서의 지역주의가 있는데, 만약에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지역주의가 해체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호남 쪽에서도 지금 조국혁신당이나, 그렇지 않죠.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 정치의 하나의 축이었던 지역주의가 해체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다시 한번 대구 지역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 대통령 후보는 통합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의 정치 양극화가 심한, 이 감정의 고리 심한 것이 바뀔 수도 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대구시장의 김부겸 당선은 대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또 출구조사 자체도 지금 모든 선거구 가운데 가장 초접전 지역으로 꼽히게 있기 때문에 정말 전국적인 관심이 더 높아져서 계속해서 개표 상황을 전국에서 또 지켜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노래가 완성이 됐나 봐요? 네. 형평성을 위해 추 후보님 노래도 완성을 시켜서 먼저 이걸 들어보고 두 가지 그 공약이랑 이런 거를 가사를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노래 스타트 하겠습니다. 보수의 심장을 지킨 사람. 네, 제목이 보수의 심장을 지킨 사람이라고 AI가 뽑아줬네요. 괜찮으세요, 제목? 네. 주변고상 광명차 풍자 대본 버전 알고야 근데 힙합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재즈 R&B 같지 않나요? 오늘도 선택했네 경제적 살려주이소 그 마음 모였네 써문시장 라디오 또 목청 높여 말하네 힘든 장사 버틴 사람 내라 나 기다리네
지금 공약 넣어준 건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너무 얘가 노래 되게 길게 만들었으니까 여기까지 듣고 이제 저희가 가사를 또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일단 우리 김부겸 후보의 제목 대구 새바람이었고요. 추경호 후보의 노래는 보수의 심장을 지킨 사람이었는데 일단 가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공약 부분도 한번 볼까요? 우리 20대 대표가 좀 읽어봐 준다면요? 네, 지금 AI가 뽑아준 김부겸 후보님의 가사에 이제 예산길도 열어가며 대구 위해 뛴다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네. 총리도 해보고 장관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중앙의 문도 잘 연다네 이렇게 가사를 써줬는데요. 네. 그렇게 중앙 정부와 잘 소통하면서 대구에 좀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얘기해주지 않았나 싶었고 또 AI냐 로봇이냐 이번에 진짜 해보자 이렇게 AI와 로봇 산업에 좀 집중한다는 모습을 또 가사에 넘겨준 것 같아요. 공약을.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추 후보님의 가사를 살펴보면 반도체 들어오고 기업들도 들어오겠지 이런 게 있는데요. 뭐 SK나 하이닉스를 유치하겠다 그런 공약이나 유세들의 발언을 반영해가지고 가사를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 맡아온 걸 예산 셈법 발단해 이런 가사가 있는 걸 보면 경제부총리의 장점을 또 반영을 해준 것 같네요.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공약사항을 집어넣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이거 보면서 이 지금 후보들이 공약은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공약은 유사하고 이 방법론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방법론을 잘 드러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경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이번에도 AI에게 경북지사 뭐 누가 될 것 같아 이런 거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해주겠죠? 네,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냥 패스할까요? 한번 넣어보시죠. 아마 넣어볼까요? 해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너무 차이가 나서 출구조사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 이제 출구조사에서 이 정도의 차이가 났을 때는 또 AI가 어떻게 답변을 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AI야, 하나 질문 더 할게. 그럼 질문 하나 더 해봐. 어떤 궁금증이든 명확하게 풀어줄게. 이번 선거에서 경북도지사가 누가 될 것 같아? 이것도 대구시장과 마찬가지야. 아직 투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결과를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어. 지금은 후보들의 공약과 활동을 비교하면서 유권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시기야. 최종적으로는 개표 후에 확실히 알게 될 거야. 야, 굉장히 몸을 사리네요. 하나만 더 들어가면 안 되나요? 출구조사에 기반해서 제 목소리가 좀 들리고 있나요? 네, 크게 말씀해 주시면. 예, 출구조사에 기반해서 당선자를 예측해줘. 출구조사 결과는 참고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예측은 아니야. 출구조사도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실제 개표 결과와 다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출구조사는 참고자료로 보고 확정적인 결과는 개표를 기다리는 게 맞아. 이제 너한테 뭘 물어보지 않을 거야. 집에 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좀 통쾌하고 시원한 답을 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게요. 네, 굉장히 중립적이네요. 굉장히 중립적인 우리 AI 친구의 답변을 들어봤고 그럼 곧바로 이어서 우리 또 경북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또 노래 안 만들어 보면 아쉬울 것 같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일단 오준기 후보 그리고 이철우 후보의 노래를 각각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먼저 만들어 볼 후보의 노래는 어떤 후보인가요? 먼저 오준기 후보의 노래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30대 대표님께서 장르를 골라주시죠. 근데 장르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네. 댄스 가죠? 네, 댄스 좋습니다. 자, 댄스 장르로 해서 우리 오준기 후보의 노래, 선거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가 요거를 이제 요구사항을 넣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노래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 이제 김부겸 후보 트로트 송을 한번 만들어봤고 추경호 후보는 또 힙합 느낌으로 만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오준기 후보를 약간 댄스 버전으로 좀 신나는 버전으로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댄스 케이팝 여돌 느낌으로 제가 이번에 요청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래서 경북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준기 후보는 지금 3번째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3번째 도전하고 계시고 이철우 후보는 이제 3선에 도전하고 계시는 건데 오준기 후보의 그 7.8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대단한 분이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건 자기가 다시 당선될 확률은 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 있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에 대한 염원을 전달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중앙에서 경상북도가 아직 민주당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아직 민주당이 대구나 경북을 버리지 말라. 이런 염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노래가 좀 만들어졌나 봐요? 아니요, 아직 조금 더. 여돌은 조금 네,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우리 AI 친구가.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역시 사전 그러니까 출구조사 결과가 물론 이철우 도지사가 높게 나왔지만 이번 선거 득표율이 그래도 전에 비해서 낮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많이 높아졌죠.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경상북도 조금 높아진 것 같고, 오준기 후보에 그 3번 나왔으니까 인지도가 높아져서 같이 결합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또 그것만으로도 또 유의미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완성됐나요? 네, 드디어 완성이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준기 후보의 노래. 제목은 경북 새판입니다. 새판. 새판. 여돌 느낌 좀 아닌데요? 목소리만 여자네요. 네. 오늘 밤 바람 부네. 이번엔 좀 달라질까 도움이 마음 술렁이네 안동장 폭포 한바다 먹고 사는 걱정 있고 젊은 사람 짐을 싸며 고향 떠나 싶구나 그냥은 안 된다 아이가 새판 자장 목소리네 네, 이제 여기까지만 들어볼까요? 사투리도 쓰네, 보니까. 사투리도 약간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요. 그냥은 안 된다 아이가 그러니까. 들어가 있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쭉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이야기를 오래 나눠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또 이어서 TBC 개표 방송을 또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바로 또 우리 이철우 도지사의 후보 노래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트로트로 한번 더 가볼까요? 역시 그래도 근본은 트로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철우 후보 노래. 네. 왜 난처한 표정을 짓죠? 당황스럽게? 죄송한데 제가 네. 이제 선생님께 허락을 안 받고 발라드로 이미 좋아요. 아유, 네이비 스택이다. 발라드 사실 더 좋아요, 나는. 트로트보다 발라드가 좋아요. 발라드 한번 갑시다. 네, 좀 차분하게 이제 수업을 마무리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좋습니다. 자, 우리 이철우 도지사 후보님은 발라드로. 네, 마침 만들어놨네요. 네. 들을 수 있나요? 네, 바로 좋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애절한데요. 이거 성만에서 연락 올 것 같은데, 캠프에서. 아이고야, 오늘도 선택했네 하던 일마저 알수 그 마음 모였네 마음이 참여했는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들판 따라 공장 따라 교수님, 그럼 이제 마무리로 수업 마무리 해주시죠. 농촌만 조금만 더 들어볼래요. 걱정도 깊었지 공항길도 이어가고 영일맘도 키워가고 배 뜨고 비행기 뜨는 스포트길 열어보자 반도체 배터리도 바이오의 완산까지 농사도 스마트하게 정복한 업그레이드 그거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두 후보는 행정통합부터 신공항 건설 또 어르신 돌봄 강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빠짐없이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다만 오준기 후보가 경북도지사 자리에 오른다면 이제 또 현 정부와 연계해서 새로운 판을 짜게 될 거고 이철우 후보가 경북도지사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기존 도정의 판을 더욱더 키우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또 AI 노래에 녹여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쭉 만들어 보니까 AI가 일을 잘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잘하죠. 네. 저도 악뮤 거 해보고 싶었는데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AI 노래까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오늘 수업 또 저희와 함께 했는데 선생님의 소감도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새로운 TBC의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니까 우리 신임 PD들이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아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선생님이 보시기에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같이 했잖아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저거 하시는 거 아닌가? 저희 좀 괜찮았을까요? 저는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그러면 됐죠. 아니, 구독자가 좀 많이 늘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70대 학생 예, 어머니께서 저도 네. 뭐 처음 경험해보는 겁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건데 네. 다음 기회가 되면은 학생들을 조금 더 모집해가지고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해봅니다. 너무 이 학생 수가 좀 적지 않나. 학생이 많아 교수가 힘이 납니다. 맞아요. 예. 약간 지금 약간 그 경북의 지금 모습을 약간 반영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우리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네, 끼워 넣기 해봤습니다. 사실 그냥 출연자가 없었을 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좀 느낀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이렇게 교수님이랑 함께 그리고 70대 친구? 이렇게 30대 학생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너무 이제 지방선거 당일날 라이브로 심지어 볼 수 있었던 게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각 후보들의 공약을 좀 더 마음에 새기고 이걸 어떻게 실시간 적용할지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오늘 수업 들으면서요, 나의 한 표가 무슨 큰 힘이 될까라는 의문이 나의 한 표로 대구 경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선거로 우리 지역의 참된 일꾼이 뽑혀서 대구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유권자의 숙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누가 당선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걸 텐데 그런 의미에서 또 나머지 공부를 우리가 해봐야죠. 이어지는 TBC 개표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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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 있으니까 힘드네, 이거.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시고 어느 분이 되시던 대구 경북의 전환점으로 맞이됐으면 청년들이 조금은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좀 행복한 사회가 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일자리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행해 주셨으면 어떤 분이 뽑히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잘 발전시켜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세상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앞으로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새로운 변화로 딱 뒤바뀌었으면 좋겠어. 뭔가 다 달라지게. 대구를 살려야죠. 지금 뭐 젊은이들은 다 없잖아요. 대구 시민들 대구시를 안 떠나도록 좀 해주면 좋겠어요. 모든 게 어려우니까 대구를 떠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대구의 젊은이들 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부터 해가지고 전부 대구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대구 경제 확실하게 바꿔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대구를 안 떠나고 있을 수 있도록 경기 잘 좋고 해주이소. 장사 잘 되고. 누가 되시든 항상 같은 편에 서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